9월, 12월 겹치는 날은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 해가지고 주가가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특히 우량주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유리한 거죠. 다양한 작전을 펴서 개인들 돈을 항상 뽑아간다. 5일선을 종가상 안 깨면은 가져가고 초기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 거품은 다 제자리 온다. 오늘 모신 분은 스트리트 파이터, 공매도의 고수시죠. 대이장 김용옥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이장 김용옥입니다. 네, 두 번 저도 강조해드리고 우리 선생님도 강조하시고 네, 그래서 오늘 또 실전 투자자로서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어떠한 또 새로운 어떤 투자의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점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주식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 만기일이 있고 1, 2, 3, 6, 9 이제 이렇게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네. 1월, 3월, 6월, 이제 9월, 12월 겹치는 날을 이제 내마녀의 날이라 해가지고 주가가 좀 변동성이 심합니다. 특히 우량주에서 어제 만기일이 있는데 우리 개인들도 변동성이 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주식 선물 되는 종목은 177개가 되고 자, 옵션은 44개가 됩니다. 이제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등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게 주식 선물 거래소 이렇게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삼성전자, SK텔레콤 이렇게 종목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여기서 코스닥을 클릭하면은 코스닥 클릭하면은 종목이 파라다이스부터 이렇게 종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되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옵션은 되는 종목은 여기서 보면은 주식 선물 콜이라는 종목 여기 보면은 4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 SK텔레콤 이제 좀 대행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레버리지 한 5배, 내 현금이 한 5배, 4배 되고, 옵션은 이제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옵션은 매매 안 오고, 주식 선물을 하다 보니까, 주식 선물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주식 선물과 옵션이 만기일이 이렇게 될 때는, 일단 대행주라도 급등락이 심하게 이렇게 일어날 때 개인들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공매도 하는 비중 한 2%밖에 안 되니까 거의 개인들 안 한다 보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선물 옵션에서 다양한 작전을 펼쳐서 실제 말해서 이제 개인 돈을 이렇게 벌어간다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꼭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자, 만약 기관이나 외국인들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악재 뉴스가 나왔을 때 여기서 공매도도 치고 그 다음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옵션이 되니까 옵션에서 이렇게 하락하면은 수익 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플랜을 짜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 날짜까지 쭉 이렇게 밀면은 주가에서 자기도 공매도에서 수익 나고 옵션에서 수익 나고 주식 선물에서 수익 나고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한 10년 이렇게 7년 5년 전에는 이런 작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작전이 덜한데 그래도 아직도 선물 만기일 되면은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러면 그 옵션 만기일 날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실제로 작전이 좀 들어갔나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쭉 만기일까지 밀고 다시 만약 올라온다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작전을 했다 보면 되겠죠.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이 회사를 그냥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7%, 8% 들린다고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증권주는 지수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기관이 어제 많이 했죠. 선물에 옵션이 된다면은 상승하면 수익 나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종가 부근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개인들은 설마 이렇게 오르겠나 이렇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되면은 이제 이렇게 포지션을 상승에 포지션했던 기관이나 외국인은 돈을 벌고 개인은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쫙 밀어 올리면 갑자기 오르네 그냥 거기서 막 개인은 던지니까 예. 그걸 막판에 그냥 싹 현물을 사면서 선물의 옵션에다 위로 가면은 수익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 세팅해 놓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만기일 되면은 종가에 계산을 해서 이렇게 현금을 입금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친구들이 만약에 그렇게 포지션 했다 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여기서도 물론 이제 주가 월요일 날 주가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자, 화요일 날 이래 되면은 이제 월요일 되면은 많이 밀린다 봐야 되죠. 인위적인 밀리는 이렇게 거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 현물을 도로 막 내놓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만약에 특히 선물 옵션 만기일 때서 이렇게 내 종목이 갑자기 선물이 되는 종목에서 옵션 되는 종목에서 급등한다면은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 고점에서. 네, 매도를 해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쭉 밀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경우는 하한가까지 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미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쭉 밀 때는 이 종목을 내가 사고 싶다 하면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런 종목은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로 대응하고 다시 기다리면 한 3, 4% 이렇게 다시 밀립니다. 이 종목.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여기도 참 많이 밀렸어요. 시작부터.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자기들이 작전을 했다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강한 종목이 설마 하락하겠나.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하락의 배팅 설계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옵션에서 다른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 그렇게 하락하겠어라고 네, 보통 예. 상승이나 아니면 하락을 해도 약한 하락. 그렇죠. 요만큼 해놨는데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해서 강한 하락에다가 그렇지. 딱 강한 하락에 배팅하고. 딱 하는 순간에 특히 옵션에서는 대박 나고 선물에서도 종가에 마이너스 7%에 대한 계산을 해서 현금 입금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저렇게 밀어버린다는 건 자기가 보유한 걸 싸게 던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싸게 던진다는 게 예전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이 나는 걸 수도 있고 자, 얼마에 샀느냐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가지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자기들이 현물에서 만약에 100억이 손실 났다. 그럼 옵션이나 선물에서는 300, 500억 정도 수익이 나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이건 그 작전이네요, 진짜. 예, 뭐 작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어제 SK 스퀘어라는 종목도 어제 좀 오르지 않았나요? 네. 자 보면은 거의 뭐 한 30분 남가놓고 한 14%까지 들었습니다. 예. 자 이런 경우 내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은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주식 선물도 공매도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공매도를 이렇게 저는 칩니다. 이런 경우. 고점에서 그냥 예. 어차피 이건 하락할 거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기존의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하고 혹시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은 제가 하다 공매도도 하고 뭐 이렇게 대주도 하기도 하고 주식 선물도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로 대응하면 되는 거죠.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옵션이 되는 종목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이런 내만의 날에 기관과 이쪽의 흐름을 잘 끝까지 근데 보통 이제 장 막판에 이 작전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만약에 아침부터 이렇게 올리면은 계속 매도를 하니까 못 버티죠. 그래서 한 10분 나가놓고 한 20분 나가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 막판 20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딱 보고 있다가 올해 이제 저도 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빠르게 공매도가 된다면은 공매도 팍 치고 그 다음에 선물 되면은 선물 매도로 치고 이렇게 하죠. 그럼 하루 정도 기다리면은 하락으로 갈 예, 거니까. 하락으로 가고. 그리고 그럼 또 반대로 저 주식을 지금 오른다고 따라 사면은 또 안 되는 몰리는 거죠. 100% 몰리는 물리는 거다. 자, 그럼 어제 같은 또 하나 종목 한원 시스템 같은 게 대표적인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이너스 2% 정도 있다가 한 11% 정도 들었습니다. 분봉을 이렇게 한 10분 남겨놓고 20분 남겨놓고 한 10% 들 때,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공매도가 됐으니까 공매도를 치죠, 10%. 여기 아예 쳤어요. 예. 아예 공매도 물량도 이 종목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많이는 못 치고 조금 쳤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해야 돼요. 매도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식 선물한다, 그 다음에 뭐 옵션을 한다, 또 이렇다면은 대주를 한다면은 이런 종목이 한 9% 8% 같으면은 가감하게 매도로 대응해야 돼요. 9% 8% 상승한다면. 그렇죠. 예, 기관들이 벌어가는 것도 나도 좀 벌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딱 포지션 반대로 예. 거기에서 딱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넥슨 타일 같은 경우도 자, 1번 같은 거 보세요. 예. 쫙 밀렸네요. 예. 자, 분봉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즉, 어떤 경우를 하면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설마 이렇게 밀린다고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일반인들은 뭐, 이건 선물, 옵션 안 되는 종목 같는데 선물에서 설마 매도 이렇게 포지션 못 취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자기들은 매도를 요 딱 잡아놓고. 고점에 자기들은 매도를 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고점에서 미리 매도를 치고 이렇게 옵션을. 고월물을 이렇게 해물을 미리 삐고 고월물을 이제 마이너스 5%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큼 수익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또 종목 심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그러면 그 토탈 네. 그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장 그 4만여의 동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종가 기준에서 플러스 난 만큼 혹은 마이너스 난 만큼을 먹어가는 건가요? 그쪽이? 수익률이 그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미래에셋 정권 같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유리한 거죠. 다양한 작전을 펴서 개인들 돈을 항상 뽑아간다. 개인들이 당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저렇게 급등한 경우는 매도를 대응하고 매도를 하고 또 선물이나 또 대주할 수 있으면 대주를 쳐도 되고 만약에 너무 많이 밀 때는 내가 보는 종목이 마이너스 8% 7% 이렇게 넥슨 타일 같은 밀 때 그러면은 매수로 대응하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하여튼 이 선물 옵션은 일반 투자자들은 좀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낯설어서 예. 네,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고 제가 이제 용기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선물 옵션 우리가 하진 않아도 근데 이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몇 번 해봐야 예. 이걸 완전히 이해할 수 학습이 되잖아요. 예. 그또 파이로 캠퍼스에서 좀 약간 좀 파르스 핑크버스에서는 제가 주식 선물, 네. 그다음에 대주를 이제 공매도 부분을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하는 그래서 법도?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 뭐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난 경우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하여튼 그걸로 본격적인 투자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조금 해서 이해를 완전히 체득을 하자는 의미니까. 예, 그래서 우리 8.15 요 가족분들은 꼭 대주나 이런 종목을 한 주 정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도 계속 직진하다 보면 후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후진을 가끔 해야 되니까 한 주 정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참 이거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죠. 자금과 정보에서 밀리니까 네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데 자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자, 이제 옵션 만기일에 선물 만기일에 설명했고요. 사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산다 하면 AS를 받잖아요. 그렇죠. 차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급등 종목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상승하고 이 이유로 하락하고 상승. 자, 이렇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과연 대입장이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 좀 몇 종목 보고 네. 그다음에 다음 주에 또 역시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예. 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푸른 저축은행 그러니까 저번 주 월요일이죠. 네. 자, 월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갈 거다 했는데 아직 빠지진 않았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종목 이렇게 더 빠질 겁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소학. 자, 이소학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네, 이런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위로 갈 수도 있다고 제가 언급한 것 같는데 조금 더 이렇게 보유면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보유 그리고
오일선을 종가상 안 깨면은 가져가고 초기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다음에 자, 건비라는 종목은 제가 여기서 하락한다 했습니다. 하락했죠. 그다음에 자, 웨클라는 종목도 제가 여기서 하락한다 해서 이제 이렇게 하락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뭐 이수와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한국정보통신은 제가 여기서 하락으로 갈 거다 이랬는데 애플페이 뭐 이렇게 뉴스로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서 급등하고 거의 이제 뉴스 제로와 거의 다 됐다 보고 또 실적하고 무관하게 이런 이수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 1,000원, 10,000원 정도 이렇게 밀린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대입장 선생님이 예상했던 거와는 다른 반대로 결과가 움직인 나왔는데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애플페이라는 뉴스 소재가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그게 좀 연장됐을 뿐이지 다시 내려올 다시 거다. 내려옵니다. 예,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차라리 확정 이렇게 해피면은 더 못 가는데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 사우디에 뭐 우리 수주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 수주를 안 했기 때문에 네옴시티. 그 네옴시티도 계속 끝날 때 한 달 전까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이 이슈나 제로가 계속 가는 경우는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확정이 되면 하락한다 보면 됩니다. 현재는 이제 거의 다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하락한다. 쉐비템이라는 종목은 제가 여기서 하락으로 간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위보다는 거의 뭐 하락으로 간다 보면 됩니다. 이런 종목은 10만 원으로 향해서 갈 겁니다. 이 종목은. 지금 얼마죠? 현재 한 15만 원 정도. 아, 그러면 상당히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하시는군요. 네. 네. 그것도 한 종목 틀리고 쫙 다 맞잖아요. 90% 확률을 자랑하시는 건가요? 봅시다. 90% 되는지 뭐 80%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네이처셀도 제가 여기서 하락한다 했거든요. 네. 역시 하락했죠. 자, 이거는 뭐 단발성 뭐 이슈 같은 거 뭐 뉴스 뭐 암 개발 사고 뭐 임상 실험 이런 거는 대부분 이렇게 하더라. 대기업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중소기업은 더더욱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유면 이렇게 대응을 여기서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자, G2 파우더 제가 하락했다 해서 이제 하락하고, 자, 덕산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버벅하면서 하락한다 했거든요. 네. 자, 이것도 조만간에 18,000원 밑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자,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뭐 지분 경쟁.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뉴스를 급등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9,500원, 9,700원 조만간에 온다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메이드라는 종목도 여기서 제가 하락한다 해서 하락하고 있죠. 네. 자, 지금까지 이게 지난주 다 언급했던 토요일 그렇습니다. 예. 하락한다고 했던 종목들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종목, 이 종목은 제가 뭐 태풍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최대주주 변경 이런 이슈로 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하락하기로 했는데 근데 급등을 했네요. 태풍으로 급등한 게 아니고 다른 최대주주 변경이라는 이슈가 따로 최근에 나왔습니다. 일단 90에서 틀렸습니다. 80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자, 강림은 뭐 저 해상 뭐 블렌드 이런 게 수주 뭐 허가 받았다 해서 급등했는데 역시 자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이 종목은 조만간에 한 1,500원 온다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코리아 SE 아까 설명했고, 자, 머쿠리 종목도 그러니까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 분석하실 때 그러니까 분석이 잘못됐던 거네요. 태풍 때문에 오른 건 줄 그렇죠. 알았는데 대주주라는 그러니까 좀 더 최대주 변경이 그렇게 된 거죠. 당시 놀란 거죠. 최대주주 변경 때문에 오른 거였다면은 뷰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내가 예상이 그렇게 안 하죠. 예. 뭐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머큐리라는 종목도 네. 이제 제가 여기서 하락으로 한다 했으니까 조금 더 버티고 있는데 조만간에 다시 한 7,000원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엔텔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뭐 단발성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제자리 돌아오고 있죠. 네. 자, 현대바이오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때 외국인이 사준다면 위로 간다 했거든요. 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오늘도 목요일도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약간 위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41,300원 돌파가 안 나오고 거래가 줄면서 음봉이 한 두세 개 나오고 외국인이 안 사준다 하면은 하락한다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태풍했던 종목, 자, 우원개발 역시 이렇게 오르고 하락했죠. 자, 누보텍, 자, 코엔텍, 자, 코엔텍은 참고로 제가 공매도를 쳤던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공매도도
좀 치면은 뭐 1,000만, 2,000만이 아니고 많이 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달에 월급은 거의 다 벌었다 보면 됩니다. 저 손실을 나신 분들이 좀 화내요. 아니 내가 분명히 언급했잖아요. 이거 하락한다고. 제가 공매도 치니까 그치.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인선 ENT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얘기하시는 대로 이러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들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예. 실제로 난 공매도 칠 만한 종목들만 얘기한다 이거죠. 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방송을 듣고 이걸 한 사람이 많아요. 해서 수익 났다고 제가 공매도 밴드를 해서. 대입장 밴드를 제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돈 벌었어요. 뭐 이렇게 커피 싸줄까요? 이렇게 댓글이 많았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아, 왜요? 예? 아니 본인이 잘한 거죠. 커피는 싫다. 네. 큰 걸로. 티는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커피는 제가 나 커피 싫어. 네, 티가 커피 좋아. 싫어. 네, 티가 파인애플 티. 예, 하와이. 참고로 105입니다. 예. 자, 105 이렇게 우리 파리로 보내주면 저는 다 읽고 다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인선 ENT도 제가 그날 공매도 친다 했고, 네. 그다음에 진짜 인선이- 쳤습니다. 예. 인선이 엔티 많이 빠졌나요? 예. 치는 저는 여기 특수건설, 그런 자연관계 이렇게 다 움직였죠. 예. 네. 그 다음에 급등했던 종목 다시 이제 제가 설명했던 도하 엔지니어링이라고 사우디 무슨 그런 테마로 움직인 종목. 근데 예. 제가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의 예. 특징을 보니까 예. 공매도는 대차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대차는 늘어나는데 보니까 신용도 같이 늘어나네. 예. 그냥 개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자꾸만 그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돼. 돈을 잃는. 그걸 잃는 거죠. 예. 이거 보니까 지금 인선이 엔티만 해도 예. 9월 2일 날 2만 1,000주, 9월 5일 날 4만 7천 주, 6일 날 11만 7천 주, 7일 날 12만 주. 예.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못 버티고 어제 16,000주 매도. 예. 그 계속해서 신용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스와 테마를 급등하면 이렇게 하고 강남이 물에 잠겼다 오르고 쓰레기 태우면 얼마 태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리고 다시 이렇게 오르고 거품이라는 거죠. 거품은 다 제자리 온다. 이것도 이렇게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지금 내가 어떤 생각으로 샀다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슈 테마주라든가 이럴 경우에 절대 물타기하면 안 되겠구나. 안 이런 됩니다.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제자리 90% 제자리 옵니다. 절대 매도로 대응하고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 급등했던 종목, 선의 시스템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약간 아래로 갈 거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위로 갔죠. 저는 이름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차트상 5일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5일선을 안 깨면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히림이라는 종목도 자, 사우디 내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엠네세티? 자, 이것도 사우디 수주를 하면은 설계하는 회사인데 자, 이 종목 보유를 하고 있다면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때 위로 갈 거라고 제가 설명했죠. 왜냐하면 그런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종목 보유를 하면은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자, 유시라는 종목도 역시 가지고 가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자, 메디콕스라는 종목은 제가 그때 볼 때 적자 누적이었는데 전극은 100%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누수를 최대주주 변경 누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선침의 세력들이 이것도 그때 하락한다고 하락한다고 했죠. 얘기하셨죠. 이렇게 선침의 세력들이 하고 누수를 터뜨리고 자, 이렇게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양기사 같은 거 보겠습니다. 아, 양지사도 그 슈퍼개미 이슈. 이제 5% 슈퍼개미가 이제 이거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실적과 무관하게 이제 급등하는데 여기서 음봉이 더 나오고 2만 원을 빠르게 다시 돌파 못한다 보면은 하락이라 보면 됩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걸 돌파할 것이냐, 2만 원을 그거에 따라서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는 여기서 상승으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중간중간에 매수가 들어옵니다. 네.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제가 고려 아이는 여기서 한 번 정도 매도해 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분 경쟁으로
좀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이고, 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잘 가고 있다가 선물이나 옵션에서 이렇게 무슨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수주라든지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지지가 된다면 위로 다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그다음에 H현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위로 간다 했는데 여기 쌍봉이 있고 저항이 있다 보니까 현재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 강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빠르게 62,000원을 회복 안 한다면은 약간의 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자들은 여기서 음봉이 논다 하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자, 롯데지주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방향 위로 간다 보면 됩니다. 자, 하나에어로스. 자, 하나에어로스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당시 뭐 위로 간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보유라면은 5일선이 11선 대도 날 때 매도 정도 하고 좀 버티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 종목.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자, 이 종목은 제가 많이 더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요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은 이는 위로 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52만원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 현재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목 보유는 가지고 있고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약간 한 11선에 약간 밀렸을 때 매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종목. 그다음에 자, 이 종목도 현재 지수가 하락할 때 약간 밀리는데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위로 간다 했는데 위로 갔죠. 그리고 지수가 밀리면서 약간 좀 밀린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제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약간 밀린 경우고 추세는 살아있다 보고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은 제가 여기서 하락한다 했는데 이거는 반대로 위로 갔습니다. 이건 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빠르게 16만 원을 돌파가 안 나오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테마가 있긴 있는데 왜냐하면 이때 올린 세력들이 개인들이 한 50만 주 이렇게 샀기 때문에 더 가기는 힘들다 이제는. 자, 그렇게 판단하고 대처하면 됩니다. 네. BH 자, 이 종목은 역사적인 이제 신고가가 나온 종목인데 애플 출시 뭐 이런 뉴스로 이제 급등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리포트도 자꾸 나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33,000원 이상을 안 간다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안 맞나, 매수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플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강. 자, 이 종목은 제가 약간 여기서 하락한다 했는데 하락은 하긴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계속 사준다면은 다시 위로 갈 가능성이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이 안 좋다면은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이 안 들어온다면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차트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면은 밑으로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급등했던 종목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확률은 그래도 한 70, 80은 되죠. 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했는데 여기에 쌍봉을 지금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앞에 10만 원 돌파가 빠르게 안 나온다면은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그다음 LS 종목 같은 경우도 그래 여기 쌍봉이 있기 때문에 앞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락으로 봅니다. 나노 신소재는 이런 경우는 계속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언급했던 종목에 여기서 설명을 제가 AS를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난주 예. 이야기했던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점검해 보셨겠죠, 물론 예. 한 주 한 주. 예. 그래도 확률이 어떻게 한 됩니까? 80%, 70%. 예. 70하고 80은 의미가 다른데. 아니 누가 한번
한번 이렇게 근데 아까 보니까 틀린 댓글로 조사를 해서 확률 한번 누가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따지셨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80은 좀 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아까 보니까 한 3개, 4개 정도. 예, 그렇게 정확하게 왜냐면 지난주 소개하신 게 한 50종목 가까이 되거든요. 예. 틀린 게보다는 맞는 게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10% 정도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10% 더 해서 20%로 그래서 80%의 확률로. 근데 네, 하여튼 이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다음 주 어떻게 바로 반영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바로 증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입장은 저기서 저런 거래량과 수급과 테마와 누수를 보면서 위아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시장의 방향. 자꾸 벤처마킹 하려는 것.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우리 8.15 가족분들은 내가 설명할 때 왜 저렇게 보지? 저도 100% 맞출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생각을 좀 벤처마킹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연휴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월요일 날 우리 휴장이고 그날 나스닥 시장이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어쨌건 오늘 오전에는 이제 상승으로 끝났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요번 주 월화수목 급등했던 종목, 거기서 우량주도 있고 테마주도 있고 소행주도 있고 어떤 경우는 누수도 간 경우도 있고 누수 없이 간 경우도 있고 제가 어떻게 보고 또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날 일성신약이라는 종목이 2분기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뭐 임상하는 게 이상 기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소행주가 이렇게 갑자기 시총이 8만 원에서 한 14만 원, 13만 원 가잖아요. 자, 이러면 내가 설사 앞에 물리 있다 하더라도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예를 들어서 내가 14만 원, 13만 원 물리 있다 하더라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대응을 안 해주면은 다시 8만 5천 원 옵니다. 이런 종목. 왜냐면은 2분기 실적이 뭐 확실하게 완전히 턴되는다는 것도 보장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상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삼성까지 언제 할지 끝날지 모르거든요. 자, 이런 종목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요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요 부분에서 최소한 매도하고 기다리면은 다시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 8만 5천 원 정도 온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들은 매수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나노엔텍이라는 종목도 급등했는데, 자, 이 종목 급등한 이유는 CAR-T라는 치료제 개발 이런 뉴스로 이제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소행주가 이런 이슈로 급등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배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도 내가 8,000원에 물리 있다 하더라도 자, 이런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슈가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한 5,500원 이렇게 옵니다. 자, 이 종목은 5,500원을 향해서 온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 매수는 절대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시멘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세계 최초 호흡 재활 치료제 이제 상용화 기대 이런 뉴스로 급등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언제 상용화 된다는 보장도 없고 결국은 이제 약간 큰 손들이 이런 이슈로 터뜨리면서 매집하고 이렇게 상승하고 제자리 가는 이렇게 더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자, 에코플러스텍 같은 경우는 자, 이 종목은 자, 영업이익 증대, 자, 모빌리티 갱랑화 그러면 다른 그 수혜주 이런 이슈로 갔는데 자,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은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잘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큰 거래 터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기는 굉장히 이렇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한 3,300원 3,200원, 3,000원으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매수는 안 되고 왜냐하면은 그 중간중간에 기관이나 외국인 조금 물량 들어왔지만은 그 물량 들어간 거 가지고 이렇게 시총이 벌써 한 100%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품이 빠진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급등했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 코리아 FT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자, 포로세 상장. 자, 우리가 이런 또 이슈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포로세가 상장하는데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 네. 이렇게 연결해서 급등시키고 뭐 한 일주일 후에는 제자리 가고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 나타납니다. 포르쉐가 상장하면 일감을 더 많이 주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테마 누스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머니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폭탄 돌리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항상 이렇게 무슨 이슈 있네 따라가야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도 뭐 3,700원, 3,800원 사가지고 버티다가 28,000원, 2,800원 이게 3,000원 올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은 매수는 안 됩니다.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그 다음에 SN테크라는 종목도 자, 이 종목도 어떤 이유로 이제 급등했는데 자, 이렇게 급등했지만은 단기 이수로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한 1,400원 정도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자, 이 종목은 애플페이, 현대카드하고 뭐 이렇게 뭐 사업을 한다. 근데 현대카드에서는 아직 어떻게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다 안 한다 지금 가타부터 말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이수로 급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에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실적이 8,000원짜리가 벌써 15,000원 정도 왔는데 시총이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냐 우리가 의문스럽습니다. 이 종목도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 10,000원 밑으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포로스의 부분 하나 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상기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포로스의 납품. 상기 많이 올랐어요. 자, 이 종목도 이제 음봉이 나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보유자들은 매도하고 그다음에 나노 CMC라는 종목도 이 종목이 이날 급등한 이유는 대만 SIC 기관 제조사의 뭐 전력 반도체 공급 자, 이런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내가 보유자라면은 차트가 역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 이슈로 급등하고 다시 원위치 오르기 가격이 한 90% 이렇게 이틀 만에 밀리죠. 그 다음에 RN2 테크나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2차 전지 REP 하반기 매출 가시아 이런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라면은 좀 지켜보는 것도 이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2차 전지를 이렇게 무슨 뉴스를 딱 따는 순간에 가는 이렇게 급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보유라면은 5일선 안 깨면은 보유하고 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보유자의 입장에서만. 예. 그러니까 보유자 입장에서는 5일선 정도를 왜 급량이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이수로. 예. 그래서 한 번 정도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네. 누프렉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캘컴과 뭐 메타플랫폼스 협업 관련주 부각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또 10,000원이라는 우리가 저항이 있습니다. 10,000원, 10만 원, 5,000원, 1,000원. 자, 거기에 도달하면은 잘 못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10,000원 근처 가면은 돌파하기 위해서는 2번, 3번 이렇게 도전하다가 돌파가 나오지 바로 돌파가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자, 이런 종목도 9,400원. 즉, 주봉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10,000원 근처 갔기 때문에 저항에 도달한 거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음봉이 만약 거래 없는 음봉이 한 2-3개 논다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 없는? 예. 왜냐하면 기관이 외국인이 샀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너무 상승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거래가 없이 만약에 5일선을 주가가 깨고 내려온다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고 여기서 5일선을 안 깨면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방향성이 위로도 열리고 열려있다. 아래로 다 열렸습니다. 왜 이 뉴프렉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찐시황에서도 네. 계속 이야기했던 게 네. 이거예요. 많이 올랐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네? 네. 그렇다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만약 매도를 했는데 저렇게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건 매도 신호를 보는데 외국인이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라. 자, 그때 제가 필요한 거죠. 네, 어떻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종목이 이제 일단 증거금 100 제 자체 이런 게 기분 나쁘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교육에 들어갔어요. 네. 자, 매출인 1분기, 2분기 해서 1,200억, 작년에 1,700억에서 많이 늘었죠. 네. 그 다음에 당기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당기순위 또 134억 흑자로 돌아섰네요. 네. 자, 이렇다면은 시총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은 2,000억 정도, 2,100억 정도. 자, 이러면은 이제 분석 들어가야 됩니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유자들은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기서 다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작은 회사를 분석했다 하면은 단기로 매도가 안 나오고 좀 길게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보유자들은 5일선 주가가 종가를 안 깨면 보유. 자, 매수는 어떻게 하냐? 매수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매수는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는 포기하고 보유자들 영역이다. 자, 보유자 같은 경우는 주가가 5일선 종가 안 깨면 보유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고점에 매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선익이라는 종목인데 선익 시스템 종목 같은 경우 자, 이 종목은 현재 빅테크 업체의 SR 시장 진출, 뭐 국내 뭐 개발 추진 뭐 이런 이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보면은 보유자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수급이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죠. 이렇다면은 최대한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일선이 안 깬다면은 자, 5일선이 안 깬다면은 종가서 안 깬다면은 보유하고 있고 매수는 안 되는 종목이다. 예. 자, 제가 볼 때는 약간 위로 조금 더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갑자기 단기 이슈 아까 앞에서 봤던 종목 다르게 급락이 잘 안 나오고 약간 행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유자들은 좀 지켜보고 대응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요일 급등했던 종목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급등했던 종목 SN테크라는 종목 역시 포로세 납품 이런 건으로 이제 이수로 급등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 없는 종목이 거래가 터지면서 매수는 안 됩니다. 여기에 네. 저항에 이렇게 하고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서 조만간에 이렇게 1,400원 이렇게 온다 보면 됩니다. 이 종목은 거래가 너무 터져서 저항이 생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한국정보통신. 자, 이 종목도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GI텍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로 급등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또 폐배터리가 지금 이수로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이 종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봉. 자, 일봉. 자, 그러면은 이 폐배터리 이수로 개인들이 최근에 많이 샀습니다. 그렇죠. 자,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는 한 달, 두 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기 이수 뭐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 이수가 사라질 때 매도로 다 놓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이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개인들의 물량이 조만간에 매도로 놓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 4,000원 이렇게 밀린다 보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4,000원 조만간 온다. 자, 그렇게 보면 되는 종목 보면 됩니다. 이 종목은. 자, 그다음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투자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좀 한두 개 더 압축해서 예. 마무리하죠. 예. 자, 그러면은 현재 금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금양. 많은 금량. 그러게요. 금양 우리 댓글창에도 저거 20배까지는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금량 이제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또 저 후배가 이 회사 옛날에 임원을 있어가지고 이 3,000원, 4,000원, 5,000원대 제가 사실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었는데 설마 하고 못 샀습니다. 사가 있는데 한참 안 올라가서 던진 듯 마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면 이걸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 최근에 이제 오르고 나서 기관이랑 외국인이 조금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올린 세력들이 개인들이 약 한 달 동안 약 330만, 370만 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하락을 봅니다. 이제는. 하락으로. 예, 여기를 못 넘어가는 뭐 거의 하락이고. 이게 만약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사서 끌어올린 거였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요 종목은 이제 워낙 금요일날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지면서 저렇게 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제 하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급등했던 종목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자, HLB 글로벌 제약 뭐
HLB 생명과학 이렇게 뭐 3상, 2상 뭐 실험 이렇게 누수를 급등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저는 참고로 뭐 이런 종목이 공매도가 됐기 때문에 자, 이런 공매도 제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면은 자, 이때 그런 이슈로 급등했을 때 제가 CFD 공매도로 치고 한 요 정도 제가 정리 여기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단발성 이슈로 뭐 3상, 2상 실험 이런 경우는 매수자들은 매수하고 연습하는 경우는 매도로 대응해야 되고 공매도가 된다면은 공매도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떤 실적 수주 공시라면 그거는 펀더멘탈이 확 올라가는데 3상 이거는 그래도 2상, 끝까지 3상 가봐야 성공할 되는 가능성이 거니까. 없다. 성공하더라도 시간이 매출이 시간도 걸릴 뿐더러 매출이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옛날에 뭐 한미약품 개발했는데 결국은 1조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준 경우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사실은 탁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또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들, 네,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 추석 연휴 이후 화요일 날 지금 언급하신 이 주식들, 이번에는 우리 바로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하신 건 더 많은데 예. 여기에까지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검증이 쉽게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진검승부를 하죠. 야, 봅시다. 승률이 몇 프로인지. 예. 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